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 유닛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Memory Allocator Security에 관한 내용을 발표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오픈 TRS Theory Research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도 해킹을 옛날엔 했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스트 고은이라는 곳에서 원래 회장을 했었고 데프콘 CTF에도 참여를 했었고 폰톤 같은 데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카데믹 리서처 학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탑티어 컨퍼런스 페이퍼 같은 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Using Security OSDI 이런 데서 베스트 페이퍼도 받고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조교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해킹 연구실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CTF에 관해서 약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게임 같은 거예요. 퍼즐 솔빙 같은 게임 같은 거고 그래서 Jeopardy라고 하는 그 문제풀이식 방식도 있고 아시다시피 데프콘 같은 거는 Attack and Defense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CTF Time이라는 웹페이지도 있어서 거기 가시면은 매주 열 몇 개씩 거의 CTF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CTF를 매우 좋아하고 매우 많이 했었습니다.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해요. 왜냐면 애를 키워야 보면 요새는 이제 진짜 최신 기술들을 집약해서 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재밌고 교육적입니다. 저희 카이스트의 EE595라는 저게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하는 수업인데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는 수업인데 이것도 CTF 형식으로 열려요. 그래서 바이너리들 주고 문제 푸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좀 restricted 되어 있어요. 물론 실제 바이너리들을 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취약점이 어디고 이런 것들은 다들 힌트를 주잖아요. 안 그러면 정해진 시간 24시간 48시간 내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simplify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리얼 월드에서 만날 수 있는 챌린지랑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CTF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매일 CTF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냥 하루 왼종일 평생 제 생각에 CTF만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대학원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CTF 하세요. 왜냐면 너무 교육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왜냐면 연구를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제 자기의 주 업무를 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CTF 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만 하지만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연구에 방해될 정도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거는 뭐냐면 CTF랑 리서치라고 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펜시브 리서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공격 취약점 찾고 공격 방법 같은 거 연구하고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은 좀 학계 연구 어떻게 우리가 CTF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학계 연구로 승화를 시킬 거냐 바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CTF에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하게 찾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아크이브라는 논문에 대해서 아크이브과 하드쉽이라는 그런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크이브는 이제 이 Automatic Techniques to Systematically Discover New Heap Exploitation Primitive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Using Security 2020에 발표를 했던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좋은 보안 학회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쉽이라는 거는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제 원래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버추얼로 열리긴 했는데 이제 CCS 2021 여기도 그 최우수
학회고요. 보안 쪽으로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eap exploitation technique, 뭐 House of Series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찾는가에 대한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House of Series 비슷한 것들을 어떻게 보안 얼로케이터에서 자동으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그 아크이브라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말씀드린 그런 House of Series 같은 걸 어떻게 자동으로 찾을 건가에 관련된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티베이션 뭐냐면 힙 취약점이 매우 심각한 취약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아시다시피 매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있는 취약점들 중에 그 vulnerability 클래스를 정리해서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내놓는데, 항상 탑에 들어가는 게 heap out of bound, 그 다음 use after free, 이런 취약점들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heap out of bound와 use after free 이 두 개는 이제 그 heap에 관련된 취약점들입니다. 그럼 이제 취약점을 찾았으면 익스를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그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 같은 걸 커럽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heap exploitation 테크닉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eap exploitation 테크닉은 뭐냐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아래에 구현된 그 얼로케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리눅스 같은 경우 ptmalloc2,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자체 이제 얼로케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좋은 게 application agnostic, 이런 거는 애플리케이션에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얼로케이터에만 기반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엄청 파워풀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off by one, null byte overflow 같은 게 arbitrary code execution 같은 걸로 바뀌는 거, 그 poison null이라는 그 primitive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arbitrary code execution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프로젝트 제로, 구글 프로젝트 제로에서 보여줬죠.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Exim 메일 서버, 그다음 WhatsApp, 그다음 VMware, EXXI 이런 것들 공격할 때도 이런 heap exploitation 테크닉이 쓰였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CTF 문제들 중에 많이 쓰이죠. 이런 것도 풀려면.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혹시 여기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혹시 heap exploit에 그렇게 그거 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이제 그 heap exploitation primitive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제 ptmalloc2, 그 리눅스에 있는 기본 얼로케이터에 unlink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tmalloc2는 자기들의 free 리스트를 doubly linked 리스트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fdbk 이런 forward pointer, backward pointer 이런 것들을 가지고, forward pointer는 자기 앞에 있는 free 리스트, backward pointer는 자기 뒤에 있는 free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maintain을 하죠. 이렇게 메인테인을 하다가 이제 이 중간에 걸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언링크,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얼로케이트를 하겠다면 이 중간에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언링크를 하는데, 언링크 같은 경우에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언링크를 합니다. P의 FD의 BK를 P의 BK로 바꾸고, P의 BK의 FD를 P의 FD로 바꿉니다. P의 FD의 BK를 P의 BK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백워드 포인터가 뒤에 걸 가리키게 되고요. 두 번째 걸 하면은 이제 뒤에 있는 포워드 포인터가 이제 원래 P의 포워드 포인터를 가리키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걸 제거하면은 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unlink가 예를 들어 memory corruption, overflow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공격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unlink 메커니즘에서 내가 overflow가 돼서 이 FD와 BK를 바꿨다. 그래서 이 FD와 BK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은, 예를 들어 오브젝트에 있는 FPTR 같은 경우 펑션 포인터라고 하면은 그 펑션 포인터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변환시키는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rbitrary write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되게 클래식한 unsafe unlink라는 이제 그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allocator 디벨로퍼들이 이제 assert 같은 걸 넣는데, 이 asse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ubly linked 리스트의 invariant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P의 FD의 BK는 항상 P가 돼야 된다.
이런 체크 같은 걸 넣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바이패서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회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매뉴얼하게 얼로케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양한 프랙 매거진과 그 다음에 뭐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석들이 다 매뉴얼하고 애독하고 그 다음에 특정 얼로케이터에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얼로케이터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tmalloc2에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뭐 tcmalloc, jmalloc 혹은 뭐 다양한 얼로케이터들이 있는데 이 얼로케이터들에 대한 연구는 없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얼로케이터가 변화를 합니다. 뭐 새로운 메커니즘이나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이 그 보안 분석을 다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ptmalloc2에 뭐 tcache 같은 게 들어갔다 하면은 또 분석을 해서 또 뭐 블로그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리서치 퀘스천 연구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찾을 건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카이브의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스테이트 서치 프로블럼, 뭐 퍼징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바꾸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이 랜덤하게 서치를 하면서 그 랜덤하게 서치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여기에서 다양한 이제 기술적 난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큽니다. 이거를 오토매틱하게 서치를 하려면 서치 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크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떤 뭐 sequence of heap action, 그러니까 뭐 malloc free, 뭐 overflow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익스플로이트에 유용한가를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유용한지 아닌지. 그런 걸 할 때 그게 매우 efficient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 large search space를 핸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힙 액션으로 이루어진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legitimate action, 그러니까 허용되는 액션들 같은 경우 뭐 allocation, deallocation, heap write, buffer write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버기한 거는 overflow, write after free 같은 경우 use after free인데 write를 하는 경우고요. double free, 그 다음에 arbitrarily free라고 지금 잘려서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힙 영역이 아닌 데를 free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allocation을 할 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64bit 머신 같은 경우에 2to the64잖아요. 매우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힙 라이트 같은 게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포인터에 대해서 이 값 같은 경우에 2to the64만큼의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 매우 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exhaustively 그냥 막 서치를 하기에는 사실 매우 큰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모델 베이스드 서치, 그러니까 그 모델을 디파인하고 그 내에서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뭐 그래머 베이스드 서치,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신텍스가 맞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얼로케이터에서 그러면 그래머는 뭐냐? 얼로케이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게 저희의 연구의 포인트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거는 뭐냐면 얼로케이터들마다 공유되는 디자인 패턴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얼로케이터에 한 얼로케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서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이제 커먼 디자인, 그러니까 다른 얼로케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비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청크, 오브젝트를 이제 사이즈 그룹별로 다르게 관리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작은 청크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큰 청크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핸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메인테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ptmalloc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fast bin, small bin 같은 게 있는데 fast b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접한 두 청크를 프리를 해도 머지를 하지 않습니다. 스몰 빈 같은 경우에는 머지를 하죠. 그러니까 패스트 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속도에 신경을 쓴 거고, 스몰 빈 같은 경우는 좀 더 메모리 관리에 신경을 쓴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2to the64 스페이스에서 그냥 막 뽑는다 하면은 이 패스트 빈을 만들 확률이 너무 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임의로 이 사이즈 그룹을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한 그룹에서 그룹을 먼저 고르고 그 안에서 랜덤한 사이즈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입력들을 이제 많이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패스트빈 같은 거를 좀 더 잘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얼로케이터가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메타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거의 다 사이즈나 포인터에 관련된 값이지 막 이상한 값들이 안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얼로케이터들이 마찬가지로 속도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를 막 랜덤한 플레이스에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와 스타트와 엔드에만 두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로컬리티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캐시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 뒤만 이제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힙 라이트 같은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뭐냐면 이 값에 들어오는 값이 막 사이즈와 포인터에 관련된 값들만 이제 넣으면 되지 뭐 랜덤한 데드 피프 같은 걸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랜덤한 사이즈, 뭐 청크의 사이즈, 그리고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청크나 버퍼나 그다음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크를 포함한 어레이가 있거든요. 그 어레이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리드한 포인터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서치 스페이스를 확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i 값 같은 경우에도 전체 뭐 사이즈 오브 p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앞부분과 뒷부분 여기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만 위주로 이제 그 값을 랜덤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멜록, 뭐 디얼로케이트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게 그러면 진짜 공격에 쓸 수 있는 애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오토매틱하게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실제 익스플로잇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실제 익스플로잇을 만들어 보고 이게 진짜 유용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어려워요. 자동으로 하기엔 매우 어렵고 뭐 예를 들어 뭐 몇 년 된 거지만 달파시즈C에서 이제 그 뭐 자동으로 공격하고 익사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힙 버그가 그때 성공적으로 된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심볼릭 익스큐션 같은 데 많이 기반을 하는데 심볼릭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하는데 몇 초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inefficient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즈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유즈풀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얘기를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한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security implication 그런 보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broken invariant 그러니까 뭐 어떤 유지돼야 되는 invariant인데 그게 깨지는 경우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locate 된 메모리는 힙 allocator에서 allocate 된 메모리는 당연하게도 이미 allocate 된 메모리와 overlap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와 이제 allocate가 되면 이걸 overlapping chunk라고 부르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버퍼나 뭐 컨테이너 같은 거랑 이제 오버래핑이 되면은 이건 arbitrary chunk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allocator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메모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는 건 힙이죠. 힙 외에 다른 데이터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데이터를 바뀌었을 경우에는 arbitrary write나 그 다음에 뭐 restricted write 뭐 쓸 수는 있는데 값을 컨트롤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뭐 이런 경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디텍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뭐 allocate 될 때마다 이제 그냥 체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 매우 efficient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서 서치하는 게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 섀도우 메모리를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글로벌 어드레스, 글로벌 메모리, 컨테이너랑 버퍼가 지금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건데 컨테이너랑 버퍼를 건드리는 경우에 그거의 섀도우도 같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거의 섀도우도 같이 바꿔주고요. 그다음 버퍼를 쓰는 경우에도 그 버퍼의 섀도우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작업들, 뭐 말록이나 디얼로케이션, 힙 라이트, 버퍼 라이트 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컨테이너와
섀도우, 그 다음에 버퍼와 섀도우 사이에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냐, 차이점이 발생을 하냐 안 하냐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allocate 인터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일 때문에 된 거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공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oof of concept으로 나오는 거를 저희가 C 코드로 자동으로 generate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면 각 액션들마다 C 코드의 원톤 매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디버깅이라는 테크닉,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델타 디버깅이라는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미니마이즈드 된 POC 코드를 generate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얘가 진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냐, 그리고 힙하퍼라고 기존에 나와 있던 툴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비교해서 뭐 얼마나 좋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제너럴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5개의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PTmalloc2에서 찾아냈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nsorted bin into stack이라고 write after free가 있으면 arbitrary chunk를 만든 건데, 이제 옛날에도 이거 write after free가 있을 때 arbitrary chunk를 만들어내는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스텝으로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how to 힙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ouse of Unsorted INR라는 건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ouse of INR라는 그 off by one null byte overflow로 arbitrary chunk를 만드는 그 공격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공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 어드레스 리키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힙 ASLR을 깰 필요 없이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메커니즘들을 찾아냈고,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찾은 것 같은 경우에는 힙하퍼라고 기존의 툴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툴 같은 경우에는 심볼릭 익스큐션이랑 모델 체킹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하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캔디데이트를 서치를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랜덤 서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10개의 다른 얼로케이터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이거를 적용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LLVM Scudo FreeGuard Guarder라고 부르는 그 Secure Allocator, 보안 얼로케이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못 찾았고요. 근데 나머지에선 찾았는데, 나머지 7개에선 찾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이제 PTmalloc2와 관련된 얼로케이터들이 많은데, 그거 관련되지 않은 얼로케이터들에서도 저희가 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Secure Allocator라고 부르는 이제 보안이 적용됐던, 보안 기술 메커니즘이 적용됐다고 하는 얼로케이터들에서도 저희가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하더랑 MImalloc Secure라고 이제 2개 보안 얼로케이터가 있는데, 그게 동일한 형태의 이제 그 문제점을 보였는데, 더블 프리를 하는 경우에 오버래핑 청크를 리턴을 하는 경우를 발생했습니다. 매우 큰 사이즈일 경우에.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MImalloc 개발자한테 다이하더 혹시 코드 들고 와서 만들었냐,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 했는데 아니라고 했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다이하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가 없어요. 왜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면은 그냥 그 nmap이랑 unmap을 써서 이제 그 메모리를 매니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안 체크가 없고요. MImalloc 같은 경우에 체크가 있는데 그 체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2개 원인이 틀리지만 뭐 같은 이제 공격을 이제 저희가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만드는 그 아크입이 만드는 이제 자동으로 만드는 그 코드거든요. C 코드.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이제 그 리그레션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MImalloc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DLmalloc이라고 그 PTmalloc이 원래 PTmalloc이 DLmalloc에서 출발을 해서 PTmalloc이 됐거든요. 그건데 이제 좀 더 최신 버전의 DLmalloc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뭔가 이 POC 같은 거를 찾아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arbitrary chunk를 만든 건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매우 복잡해 보여요. 막 멜록도 많고 막 여러 스텝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루트 컷은 더 복잡해요. 루트 컷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큰 사이즈로 얼로케이트 하면 무슨 막 비트가
막 올라와요. 그 비트가 올라오면은 이제 그 뒤부터 SBRK를 안 쓰고 N맵을 써요. 근데 N맵을 쓰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내부에 N맵 메커니즘 내에 언더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더플로우로 인해서 그 하우스 오브 포스라고 부르는 그 테크닉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매뉴얼 분석으로 찾기는 뭐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오토매틱하게 이제 자동으로 랜덤하게 함으로써 이런 되게 복잡한 테크닉들도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툴 같은 경우 오픈 소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하드십, 그러니까 이 연구를 어떻게 보안 얼로케이터에 익스텐드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보안 그런 힙 벌너러빌리티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얼로케이터들이 프로포즈 됐어요. 뭐 다이하더, 프리가드, 그다음에 뭐 FFmpeg 이런 뭐 LLVM, 스쿠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거 뭐 진짜 많이 시큐어 얼로케이터들이 프로포즈 됐는데, 그래서 걔들이 다양한 시큐리티 프로퍼티들을 제공하는데 뭐 어드제부터 나오는 청크들을 막는 거 랜더마이즈를 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해서 뭐 힙 캐너리 같은 걸 넣고 뭐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뭐 메모리가 리유즈 되는 거 유즈 프리로 막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힙 스프레이 같은 거 막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레키지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이제 인플레이스 그 청크 내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막 바깥에다 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이 이런 것들을 클레임은 했어요. 그러니까 주장은 했죠. 이렇게 해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보안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소수의 스태틱한 테스트 케이스로만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시큐리티 프로퍼티들을 다 제공을 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거에 그 정량적인 수치화적으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메커니즘들이 랜더마이제이션에 기반을 하는데, 그러면 랜덤리스가 매우 낮으면 사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모든 상황에서 다 시큐어하냐. 왜냐면 어태커가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얼로케이터와 디얼로케이터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서 뭐 예를 들어 큰 사이즈의 얼로케이션, 뭐 네거티브 사이즈의 얼로케이션, 막 다양한 얼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다 시큐어하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저희가 앞에서 봤던 예제에서 저희가 시큐어 얼로케이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봤어요. 시큐어 얼로케이터가 이제 큰 사이즈의 청크를 더블 프리 하는 경우 오버래핑 청크를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 다이하더에서 이제 큰 사이즈의 청크에 대해서는 프로텍션이 제공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실제 보안 얼로케이터에서 그럼 프로텍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뭐 아크입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크입의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고정된 몇 개의 이제 그 문제들만 찾는 거, 예를 들면 오버래핑 청크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arbitrary right 이런 것들만 찾는 게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들을 이제 찾아보려면은 그런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에 맞는 모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한 번만 돌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실질적으로 보안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랜더마이제이션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돌려서는 모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 한 번만 돌 수 있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가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proof of concept을 제너레이트 할 때 디터미니스틱한 비헤비어를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돌리면은 그 돌려서 나오는 거는 여러 번 돌려도 무조건 나온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 보안 얼로케이터의 랜덤한 성질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랜더마이제이션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크입을 리디자인해서 만든 게 이제 하드쉽이라는 건데, 이제 힙 액션을 만들고 그 힙 액션마다 저희가 훅을 달 수 있게 이제 좀 디자인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보안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의 분석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훅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돌려서 합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여러 번 돌려서 이제 하고 할 때 POC를 낼 때 옛날에는 그냥 POC C 코드만 줬는데, 이제 같은 경우는 C 코드와
이 공격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석세스 레이쇼를 같이 주게 됐어요. 그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이제 이 확률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확률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최소화할 때 저희가 Statistical Significance Delta Debugging이라고 델타 디버깅의 약간 변형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이런 랜덤한 상황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두 개의 청크가 붙어 나오지 않게 만든다. 그게 Secure Allocator의 하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오버플로우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로컬하게 어드제이선트 청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제이선트 청크가 일어나면은 그게 몇 번이나 우리가 뭐 한 100번 이렇게 돌려서 그 100번 중에 몇 번이나 이 어드제이선트 청크가 이 POC 내에서 일어났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을 뱉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POC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게 어드제이선트 청크가 잘 일어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잘 일어난다의 정의를 threshold 25%의 threshold를 줬는데, 그래서 25%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는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뱉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힙 스프레이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힙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얼로케이터가 진짜 힙 스프레이 공격에 리질리언트한가 안전한가를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로컬에서 저희가 특정 청크의 사이즈와 스타트를 다 모읍니다. 다 모은 다음에 뒤에 가서 이 모은 것들 중에 커먼한 어드레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커먼한 어드레스의 가장 높은 확률이 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장 높은 확률을 뱉으면은 이 커먼한 어드레스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커먼한 어드레스가 뭔지, 그리고 그 커먼한 어드레스가 얼마나 높은 확률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하드십이 이제 오토매틱하게 제너레이트 하게 됩니다. 하드십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이제 시큐리티 메커니즘을 할 수 있게 이제 그 훅들을 조절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모듈을 만들었고, 그 모듈당 막 한 100라인 정도만 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 그 액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액션을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이런 공통 모듈들은 다 제공이 됐고요. 이제 유저들이 짜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시큐리티 프로퍼티를 체크를 할 건가, 이 두 개가 청크가 붙어 나올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컬 어널리시스, 글로벌 어널리시스만 짜주면 됩니다. 그래 그 나머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그냥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0라인 정도 코드로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고요. 아크입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아크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00라인이 넘는 게 왜 그렇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섀도우 메모리 메커니즘 같은 걸 만드는데 조금 코드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0라인 정도면 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다양한 시큐리티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델타 디버깅이라는 테크닉을 썼잖아요. 근데 그 델타 디버깅이 왜 동작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델타 디버깅의 변형인 Statistical Significance Delta Debugging, 저희가 SSDD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OC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그 쓸데없는 게 뭐냐, 이 POC 내에서. 근데 이제 랜더마이즈드 메커니즘 내에서는 같은 POC가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델타 디버깅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액션을 지웠을 때 이게 리던던트한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기 힘듭니다. 원래 델타 디버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얘를 지워요. 지운 다음에 돌려봐요. 돌렸을 때 성공이라고 나오면은 얘는 리던던트한 겁니다. 왜냐면 여전히 뭔가 이상 동작을, 여기에서 성공이란 건 이상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상 동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리던던트 하다는 건데, 근데 랜더마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똑같은 걸 또 돌릴 때 어떨 때는 얘가 성공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리던던트 하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디버깅에서 주는 답변 자체가 매우 모호한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는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델타 디버깅을 이런 랜더마이즈가 적용된 Secure Allocator에 자동으로 적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십에서 한 게 SSD라는 테크닉인데, 저희는 POC가 있으면 그 POC를 샘플링을 해서 그 확률을 이제 구합니다. 아까 그 확률 구하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제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을 구해서 이제 확률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지워보고 똑같이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링한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그 statistical significance라고 그 확률적으로 얘가 그 유의미한가에 대한 그 테스팅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클래시컬한 스튜던트 T 테스트를 썼는데, 그래서 이 밑에 오는 지웠을 때 나오는 셋을 Y라고 하면 그 Y가 X에 비해서 significantly 유의미하게 worse, 나쁘냐. 유의미하게 나쁘면은 이제 확률이 확 떨어졌다는 거니까 얘는 지우면 안 되는 거고요. 혹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 Y가 유의미하게 나쁘지 않거나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뭐 좋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얘 Y가 X보다 significantly 유의미하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제 그 특정 공격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더 높은 확률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경우에는 이 액션을 지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액션을 안 지우는 방법입니다. 이 statistical significance 그 통계적 유의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델타 디버깅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10개의 이제 오픈소스 시큐어 알로케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6개는 이제 아카데믹 워크에서 온 거, 4개는 이제 넌 아카데믹 워크에서 온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임플리멘테이션 버그들을 찾았어요. 10개는 이제 찾았고 5개는 지금 픽스가 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서 찾은 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시큐어 알로케이터들이 정말 테스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가더랑 프리가드라고 이제 탑 컨퍼런스에 제출된 그런 시큐어 알로케이터들이 있어요. 걔들이 클레임했던 게 뭐냐면 말록은 항상 랜덤 청크를 리턴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본 결과 어떤 말록을 주르륵 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경우에 멜록이 100%의 확률로 어드제이선트 청크를 리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시간에만 리턴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멍청한 실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랜덤 소스를 쓰는데 그 랜덤 소스를 타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헤비어가 1초 동안은 동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인 거죠. 그만큼 이렇게 시큐어 알로케이터가 구현이 되고 테스팅이 안 되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마커스라고, 이것도 역시 아카데믹 워크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 뭘 하는 거냐면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데, 그 가비지 컬렉션을 이제 C 레벨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오브젝트를 리얼로케이트 하지 않아서 이제 유제프트 프리를 막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되게 큰 사이즈, 뭐 네거티브 사이즈 같은 거를 리얼로케이트를 한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 리얼로케이트가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P1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레퍼런스를 가지는 댕글링 포인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얼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살펴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엄청 큰 얼로케이션을 하고 그게 실패한 경우에 마커스가 어떤 unsafe한 리얼로케이션 메커니즘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치가 됐고요. 그리고 MI 멜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힙 스프레이 공격에 이제 취약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결과 매우 큰 얼로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항상 이 결과값이 어떤 특정 메모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주소로 리턴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큰 얼로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얘가 mmap을 쓰는데 mmap의 플래그 중에 map no resolve라는 이 플래그를 써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overcommit이라는 리눅스 메커니즘을 부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얼로케이션에 자기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아도 얼로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랜더마이제이션을 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드레서블 가능한 이제 메모리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찾았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버그들 뿐만 아니라 특정 얼로케이션의 리미테이션, 한계들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이하더 같은 경우에는 큰 얼로케이션이 오면은 좀 프로텍션이 약해져요. 하나가 뭐냐면은 다이하더가 이제 랜덤 얼로케이션을 하는데 그 얼로케이션의 엔트로피가 사이즈의 인버스 프로포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은 엔트로피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십이 이거와 관련된 걸 찾았어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찾았던 게 뭐냐면 스쿠도라고 LLVM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트로피가 되게 낮아지고, 이 가더라는 애가 되게 재밌는데, 가더라는 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논문에서 다이하더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해 비판을 했어요. 이 엔트로피가 낮아진다. 그리고 가더는 스테이블한 엔트로피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찾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가더 역시 매우 큰 얼로케이션, 512kB가 넘는 얼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엔트로피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SSDD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시컬한 거, 그리고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평균만 생각을 하고 statistical significance를 생각하지 않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리디에 비해서는 더 작은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클래식에 비해서는 더 높은 확률의 리프로듀서빌리티를 가지는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리미테이션들은 당연히 있고, 퍼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컴플리트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일어났는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드십이 얘기하는 게 시큐어 어로티케이터가 무의미하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모든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실버 불릿, 그러니까 만능 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어 기법들이 이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이제 그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Secure Locate에서 어떻게 자동으로 이제 이것들을 찾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거 역시 저희가 오픈 소스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발표 마지막인데 40분이 조금 넘었는데 좀 기네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CTF에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지식들이 매우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손으로 찾았던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좋은 학계 연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혹시 대학원 생각 있으시면 저희 연구실에 지원을 해보셔도 좋고요. 네, 일단 여기 그 오픈TRS군요. 오픈TRS에 초대시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세준 대표님, 세준이 형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좋은 관계를 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